원고 대리인 측이나 원고 측에서 나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했으면 그 동시에 나한테 딱 띠리링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내가 이제 소송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소송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계속 사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전 영상에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게 있으면은 내가 소장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냐면요. 나한테 걸린 소송을 이렇게 검색해서 알기 전에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간소송을 딱 제기를 해서 소장을 접수를 할 때 피고의 인적사항을 완벽하게 알기는 쉽지 않죠. 상간자가 어디에 사는지, 주민번호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원고 입장에서 보통은 그래도 확보해 오시는 게 상간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보통 알고 오시거든요. 소장에는 피고 홍길동이라고 쓰고 그 이하에 보통은 원래는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주소는 모름이라고 쓰고서 그 이름만 딱 기재한 채로 소장을 접수를 시켜요.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친답니다.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시킨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절차가 통신사 조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간자의 번호가 그 상간자가 자기 명의로 가입돼 있다. 그 통신사에 이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통신 3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요. 그 사람의 주민번호와 주소 좀 알려주렴 해가지고 이제 보내거든요. 80% 이상 정도는 그게 회신이 오고 있어요. 3사 중에 하나는 걸려가지고 주민번호와 가입 당시에 주소지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원고가 이 주민번호를 보고서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이제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고들은요,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피고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딱 발급을 해서 이제 주소 보정을 합니다. 주소 보정이라는 건 주소를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고 기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버렸어. 어떻게 알았어? 주민등록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를 현재의 거주지로 전제를 해서 그 주소지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가지고요, 소장을 보내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소장이 송달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치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으로 쳐서 나에게 걸린 사건이 없나라고 확인을 했을 때 이 확인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일까라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시점 이후에는 무조건 다 될까? 아니죠. 왜냐면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는요, 피고의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재할 건덕지가 있을 때가 언제냐 도대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첨부 서류를 내면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정서를 제출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서야 법원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요. 이제 인적사항이 딱 이제 그때서야 확정이 됐으니까, 아, 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제 걸렸구나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원고가 하는 절차 중에서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초본을 발급했을 때 제3자 누군가가 나의 정보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통지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내가 아닌 제3자가 나의 정보를 발급받았을 때, 나의 정보에 관한 문서를 발급받았을 때 문자를 주세요 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여러분, 피고 입장에서는요,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해놓으면요, 원고 대리인 측이나 원고 측에서 나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했으면 그 동시에 나한테 딱 띠리링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정부24 많이 쓰시죠?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24에서 이 대판 크게 검색란이 나오면은 여기다가 통보 서비스라는 단어를 쳐봐요. 그러면은 쭉 뭐 나오거든요. 가장 첫 번째,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신고하기 누르세요. 그러면 뭐 마치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우리 신규하는 거죠. 신청자 정보 박은주,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 다음에 기본 주소 써볼게요. 행정처리 기간이 딱 나오죠? 그럼 찍어. 그러면 행정처리 기간이 특정이 되고요.
신청 대상 이거는 사실은 똑같이 적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 마지막 주소지로 돼 있는 부분,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죠. 중요한 건 신청 서비스가 있어. 우리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요거 있잖아요. 요거예요. 우리가 제3자가 나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했을 때 문자 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해당 사항 없음.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음이겠죠. 미안해요. 해당 사항 없음이니까 신청을 딱 합니다. 그러면 또 인증이 필요하대. 아,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청이 된 거예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지금 처리 중이죠. 그래서 요게 처리가 곧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각종 이제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에 이게 통지가 가고 제3자가 주민센터에서 내 거를 초본을 발급을 받았을 때 즉시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청해 놓으면 조금 더 예상을 하면서 소송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안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한 100건 중에 1건 정도는요, 주민등록 초본 발급 없이 바로 소장을 자신이 알고 있는,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근무지, 직장이나 가게 같은 데로 직접적으로 바로 그냥 송달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판결이 난 이후에 우리가 판결문에 따른 어떤 그 위자료 같은 게 피고가 임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강제 집행의 절차에서 집행문이라는 걸 발급을 할 때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추후에 어떤 집행의 가능성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발급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이제 원고 입장에서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소장이 올 때까지는 대법원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좀 어렵죠. 다만 이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초본을 발급하기 때문에 초본 발급에 관련된 그 알람 서비스를 좀 신청해 놓으면은 조금 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피고 입장에서 소송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고 해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